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중단원인 화합물의 조성 및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A, B, C 총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학식량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식의 결정, 세 번째는 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들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한번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첫 번째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이 뭐였죠? 그렇죠.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학식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원자량이 뭐였죠? 그렇죠.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얘를 12.00으로 기준을 삼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렇지.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합 역시 단위가 없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식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원소 분석 실험인데 바로 밑에 나와 있듯이 물질 X를 태웠을 때 두 가지 흡수 장치를 통해서 화학식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결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맨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원소들의 질량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원소의 질량은 이제 우리가 CO2, 그 다음에 H2O, 생성물에서 각각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원소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각 원소의 개수 비를 알아내야 되죠. 이 과정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원자량을 나누어서. 자, 맨 마지막 이런 식을 통해서 실험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식을 구하는 것까지만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알아야지만이 별도로 분자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로는 몰입니다. 몰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주어진 물질이 주어진 물질이 주어진 물질이 총 몇 몰인가? 주어진 물질의 몰수는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뻘겋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물질의 몰수가 얼마인가? 이 몰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우스, 거속시 마우스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을 몰수에도 똑같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자, 물질의 몰수에다가 우리가 화학신형을 곱하면 무엇이 되죠? 그렇죠. 물질의 질량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몰수에다가 22.4 리터를 곱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0도씨 일기압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몰수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즉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즉 입자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몰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건에 맞는 질량과 부피 그리고 입자수로 무궁무진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잘 깨우치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자량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 자, 첫 번째, 원자량은 실제 질량을 나타낸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 질량은 어떻습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그램이다. 이 정도로 엄청 작습니다. 즉 이렇게 작은 질량을 나타내기가 우리가 불편했었죠. 그래서
실제 질량이 아니라 어떤 질량? 즉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 원자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12로 정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원자량의 당연히 없다라고 하는 점. 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해진 뭐 180cm 아니면은 85kg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즉,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화학식들이 있죠. 이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덧셈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쭉 구할 수 있겠지만 정답을 쓰면 메테인의 경우에는 12에다가 1씩 곱하기 4, 즉 4를 더해서 16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는 어떤가요? 14에다가 3을 더해서 17.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2에다 16 곱하기 2, 32를 더해서 총 44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산칼슘의 경우에 칼슘 1개, 그 다음에 탄소가 몇 개 있죠? 그렇죠, 1개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10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CO3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탄소는 몇 개가 있고 산소는 몇 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각각 1개, 3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CO 덩어리가 3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학식의 결정.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보았을 때 이 화합물 X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화학식 결정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자,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탄소는 무엇으로 바뀌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로 바뀐 녀석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물질을 채운 관을 지나게 하는 거죠. 자, 이 3번을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실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까 화학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했었죠? 그렇죠. 각 성분원소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야 됐죠. 각 성분원소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CO2와 H2O의 어떤 질량, 정확한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각각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각각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기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완전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렇죠. 완전 연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랑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탄소가 그을음이나 일산화탄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로 모두 바뀌게끔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수소나트륨간을 채운 관의 경우에는 어떤 녀석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수소나트륨간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요. 염화칼슘을 채운 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흡수가 되죠. 따라서 2번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염화칼슘관을 채운 관과 수소나트륨관을 채운 관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하지만 수소나트륨은 어떤가요? 그렇죠. 물뿐만 아니라 이 녀석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같이 흡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 약간 말실수를 했는데 수산화나트륨은 두 가지 물질을 모두 흡수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산화나트륨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모두 흡수되게 되면 각각의 정확한 질량을 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분 원소의 질량을 알 수가 없고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식을 구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염화칼슘을 체온관과 수소나트륨간의 체온관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면 X의 분자식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소 분석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X의 실험식까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실험식과 분자식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분자식은 분자 그대로 나타냈지만 실험식은 가장 무엇한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실험식에서 분자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분자량이라고 하는 정보가 별도로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관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실험식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분자식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한다라는 거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몰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 주어져 있는 메테인 기체가 과연 몇 몰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테인은 지금 5.6리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CH4 분자의 몰수는 5.6리터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누면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은 4분의 1몰, 즉 0.25몰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몰수를 알게 되면 CH4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몰수에다가 분자량, 즉 16을 곱해주면 되죠. 우리가 분자량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즉 1몰당 질량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위를 붙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4g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수소 원자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CH4 분자는 현재 몇 몰이다? 분자는 4분의 1몰이다. 그런데 CH4 분자 1개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습니까? 화학식으로부터 4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4분의 1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4를 곱해주면 우리가 총 1몰의 수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물어본 것은 총 개수를 물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몰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1몰을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만큼의 수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1번부터 4번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수능 기본 문제 5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